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즈인큐 강연의 스타트를 끊게 된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책강 내에서는 저를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중학교에 갔다가 다녔는데 스스로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지워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글을 쓰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자 해서 언스쿨러라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 조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리고 심희영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번 달에 난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줘 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출간을 했고요. 올해 9월에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미국 대학에서 앞으로의 그런 인생 여정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항상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스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조금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조금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완전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진이거든요. 이걸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뉴칼레도니아라는 프랑스령 섬나라로 발령을 받아서 3년간 해외에 잠깐 살다 왔었는데요.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어딨냐면 그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 되게 조그맣게 대한민국 남반구보다도 더 작은 진짜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됐는데 거기서는 좀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면이 굉장히 학교 그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점인데요. 그냥 자유로웠다가 좀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수업 방식이나 아이들에게 뭔가 좀 가르침을 주는 거나 꿈에 대한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곳을 생각을 하면 이제 성적을 강조하는 곳이고 그런 활동이나 성적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자, 이런 것이 좀 연상이 되는데 반대로 제가 뉴칼에서 경험했던 학교는 네가 무슨 관심사가 있으면 일단 그것도 한번 쫓아봐라.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진짜 뭔가 수업을 하다가도 뭔가 이거는 좀 더 탐구를 해보겠다. 누가 수업을 하다가 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건 이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수업이나 집중해. 이런 말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자유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가진 어렸을 때 다들 약간 자신만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할 수도 있고 이런 반짝반짝한 재능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재능들은 조금 학교에 적합한 재능이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공교육 속에서. 근데 그런 것에도 불문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한번 해봐라. 뭐 굳이 이게 학교에서 당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뭐 방과 후에라도 네가 뭔가 발전을 해봐라. 이런 식의 좀 자유를 주고 좀 희망을 주는 이런 교육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책 읽는 사진인데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하던 말이 너는 제일 예쁠 때가 자고 있을 때랑 책 읽고 있을 때다. 이렇게 두 가지다. 말할 때는 시끄러워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옛날 사진 찾아보다가 저 사진을 보니까 그냥 엄마 귀찮게 할 때보단 저 때가 예뻤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약간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놀다가 왜 약간 이렇게 좀 우울하게 공부를 하는 사진이 돼 있는지, 그리고 왜 약간 낡고 외교관이 되었는지를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약간 나오는 그림들은 이제 직접 그린 거고 나중에 인스타에 한번 올릴 예정인데 일단 네, 돌아오고 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즉 3년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요.
진짜 당연하게도 나는 잘 적응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한국에서 살던 아이고, 언어도 잘 통하고, 사실 여기가 프랑스령이라 조금 적응하는 게, 언어 장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일단 언어 장벽도 안 통하고, 내가 원래 다니던 학교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잘 적응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저는 되게 판타지 소설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 약간 글 쓰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애들은 다 약간 아이돌 춤추는 걸 좋아하고, 이번 주말에는 어떤 틴트를 사러 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사이에 제 관심사가 낄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일로 나와? 아까 이 뉴칼에 있었을 때, 저 또한 글쓰기라는 관심사를 발견을 하고, 굉장히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물론 이때는 되게 어린애가 약간 써봤자 뭘 쓰게 별거를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판타지 소설을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을 해보거나 이런 건데, 이때 처음으로 좀 나도 글을 써서 나중에 책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어렴풋하게 꿈을 꿨었는데, 이제 막상 여기에 가고 나니까 다시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일단 들어갔는데 좀 적응하는데 좀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그냥 여기 내 글쓰기는 내가 뭐 학교에 원서를 들고 오던, 그럼 난 좀 재수없는 아이가 되는 거구나. 학교에서 지금의 나는 딱히 낄 데가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숨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숨기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남들에 묻혀가는 게 좀 더 중요하구나. 남들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은연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는 넌 이제 외국어 이제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니까 외국어도 하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찰떡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고, 외교관이란 직업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진심으로 원했던 직업인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딱히 탐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약간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냥 이제 그 꿈만을 가지고 나는 외고에 가서 외교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사실 이때 이렇게 눈이 맑지는 않았는데 네, 되게 좀 별 생각 없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험이랑 이제 성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잘했음, 매우 잘했음 이런 식으로만 뭐 단원 평가만 보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성적이 ABC로 좀 나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얘보다는 이거 평균 이상은 잘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시험 볼 때는, 진도 나갈 때는, 수행평가 볼 때는 이제 또 열심히 했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보상 심리가 드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요 동네나 조금 뭐 멀리 나가면 잠실 이런 데 가서 놀거나 되게 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딱히 글쓰기였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렇게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계속 살았어요. 그냥 시험 보고 좀 있다가 놀고 또 시험 보고 놀고,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고입이 눈앞에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또 고입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일단 내가 외고를 가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외고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엄마도 네가 외고 가니까, 사실 이제 좀 외고 근처로 사실 처음에 한국에 돌아올 때 이사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외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근데 막상 고입이 다가오니까 되게 많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외고에 가고 싶었던 게 맞는 걸까? 내가 한 번이라도 여기 외고에 진학해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거고 그 이후에 그게 대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 번이라도 고려한 적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 걸까? 애초에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인간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못하니까 정말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당연하지 않게 답을 못하니까 굉장히 속으로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약간 이렇게 막 울지는 않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나는 남들에게 묻혀가기 위해서 남들만큼은 그래도 하기 위해서 뭐 평균 이상은 성적은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제 딱히 결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정확한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나에 대한 확신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처음으로 좀 방황이라는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근데 또 저는 이제 학교를 딱 맞는 신발이라고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딱 맞는 신발은 일단 안 맞진 않아요. 일단 내 발에 어떻게든 우겨넣으면 잘 들어가기는 해요. 일단 발 모양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들어가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신고 걸어 다니다 보면 처음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약간 신발이 조금 낡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내 발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질문을 하는 순간 약간 내 발에 내가 갖는 경로가 좀 틀어지는 순간 아니면 내 발이 커지는 순간 그 신발만큼 진짜 세상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원래부터 맨발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좀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좀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뾰족한 가시를 밟았을 때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이런 이유로 신발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맨발로 걸어도 원래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애초에 나에 대한 정보는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되게 귀엽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귀엽진 않았겠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그리고 분명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부모님도 그리고 딱히 학교도 나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에 대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얼렁뚱땅 뭐 고등학교에 뭐 외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진학을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그 안에서 그 시험과 성적과 되게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일단 고등학교 현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굉장히 바쁘다고 되게 학사 일정이 1년 동안 정말 휘몰아치다가 방학 때도 학원 다니다 바쁘다가 다시 학사 일정이 이제 매여 있다가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진짜로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어느 정도 상의를 한 후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약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떠한 활동들을 했느냐 이제 많이 궁금을 하실 텐데 조금 원스쿨 여정을 약간 대략적으로 좀 큰 가닥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다 보면 이제 딱 봤을 때 얘는 좀 문과 성향이구나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일단 한 글쓰기랑 이제 정보 전달, 뭐 디자인, 미디어 출연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아까부터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듯 저는 되게 글쓰기를 좀 많이 좋아하는 아이인데 저의 생각을 이제 말로 하면 어디론가 뭔가 증발해버리고 내 기억엔 잘 안 남는 것 같은데 좀 글로 써야지 좀 남고 정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는 글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중학교 가서는 이제 독후감, 학교에서 내란 독후감이나 보고서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글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쩌다가 뭐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런 무슨 대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나가볼래?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냥 내가 딱히 상을 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대회라는 게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참가를 해보자 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 최초 수상자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국제 대회까지 진출은 못했는데 제일 1, 2등만 가는 거라서 근데 글쓰기에
내가 정말 좋아만 하는 게 아닌구나. 내가 어느 정도 소질은 있구나.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전 또 뭔가를 배웠으면 남한테 뭔가 나눠주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정보는 나눠야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제가 마인드맵, 한상정리 마인드맵을 되게 잘하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스스로 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열어보기도 했고 나중에 한 2년 만에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서 중학생들에게도 일회성으로 한번 강의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을 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른 활동을 내가 찾아 나서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던 활동이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되게 신기하게도 좀 기회나 길이나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되게 좀 마법처럼 나타나기는 하더라고요.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결정을 내비치면 그러면 약간 이런 프로그램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거긴 한데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어쨌든 간에 찾아오기 방면이거든요. 사실 처음 딱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엄청 확신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을 막 다 말하고 다니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사실 학교에 다녔을 적에 저는 중학생이었을 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성실하게 그냥 자기 할 일 잘하고 숙제 잘하였고 문제 안 일으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그런 폭탄 선언을 제가 해버리면 이제 그런 이미지들도 좀 많이 와장창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장 뭐 검정고시도 한번 봐보고 내가 원하던 그런 세계사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성적이 딱딱 나오고 그 학사 일정대로 되게 주기적으로 뭔가 내가 성장을 했던 뭐 후퇴를 했던 그게 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그 수치적으로 재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학교를 나온 것도 맞지만 막상 그게 없으니까 또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마땅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똑같이 뭐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애들은 성적이 뭐 이만큼 올랐다는데 나는 딱히 그거에 비해서 한 게 없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진짜 약간 그런 스스로의 약간 불확실한 이런 것들에 좀 개의치 않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최근에 약간 장학퀴즈 학교 밖 청소년 편에도 출연하고 약간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는 등 좀 나를 노출하는 거를 꺼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봐주세요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 하나도 약간 첫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것도 정말 우연하게 이제 책강이랑 만나가지고 100일 동안 글쓰기도 해보고 어쩌다 보니 글을 계속 또 쓰다 보니 이제 첫 책을 출간하는 그런 기분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이게 다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줄인 거기는 한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아니면 무슨 내가 미래의 전공과 다른 일을 하게 되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나에 대한 확신만큼은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만큼은 계속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기애라고 해야 되나? 저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견고해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반대로 넘기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철학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사실 어차피 방황할 거라면 10대에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실 방황하는 감정이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니에요. 약간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뭔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혼자 고여 있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약간 학교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더 많이 만나보고 10대 학교에 같이 다니던 10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 나이대와 직업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방황을 안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뭐든지 다 잘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뭐 없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10대 때 방황하는 게 한 번쯤 방황을 해보는 게 오히려 미래에 대비했을 때 조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동안 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주변을 관찰했을 때 주변 비슷한 10대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를 좀 되돌아보다 보니까 일단 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냥 딱히 생각을 없이 그냥 수능을 하고 살다가 보면 좀 되게 나만의 사고방식에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사고방식에 되게 갇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동생이 그냥 길을 가다가 이제 또 중학생 애들이 그냥 시험 끝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애들이 저번 시험보다 2점이나 떨어졌어.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얘기를 좀 했대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는 했는데 약간 2점 떨어진다고 네 인생 안 망해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뭔가 지금 당장의 성적 1점, 2점 시험 성적에 정말 연연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약간 내 비슷한 내 친구 그룹이나 비슷한 시험 성적들 얘 쟤보단 잘 봤으니 괜찮겠지 뭐 평균은 넘겼으니 괜찮겠지 뭐 라는 그런 좀 아니란 생각에 좀 잠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하는 거겠지 나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사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남들만큼 해봤자 별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나중에는 다 세상은 그리고 약간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차별화시켜라 한 번쯤 실패를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저희 일상을 관찰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냥 길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그냥 진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글쎄요 내가 잘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 또한 중학생 때 그랬고 딱히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취미 같은 건 있는데 어쨌든 이거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전공으로 일단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고3이 되니까 다들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그 수능 사교육장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전국 분위기도 그렇고 수능 때만 되면 엄청나게 고조가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굉장히 휩쓸리는 또 경향이 있기는 해요. 남들 다 수능 보는데 나는 안 보면 난 대학 안 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고 또 이제 주위 자퇴생 친구들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10대 때 한번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뭔가를 시도를 해봤으면 어차피 나중에 대학에 가고 대학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압박감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압박감이 있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좀 모나도 어쨌든 간에 날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 한 사람은 어쨌든 있을 거니까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여기 책에서 조금 발췌를 해왔었는데 진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이 길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난 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확신을 하면
어쨌든 간에 좀 나는 내 인생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누가 진짜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 고갱이 유명한 작품을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이 질문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위에 약간 책들도 있고 약간 허클베리 핀도 이렇게 인생 소울메이트라고 이제 박제를 해놨는데, 일단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거를 나한테 세상에게 좀 투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일바다, 아니면 진짜 완전 좀 소위 말해서 약간 개수작 마이웨이를 가야 된다, 딱히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나에 대한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지 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인생에 있어서 이걸 읽으면 조금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들을 조금 골라왔었는데, 일단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탄탄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고 정말 인생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인데, 나중에 진짜 불행하게 죽거든요. 약간 왜 불행하게 죽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데미안에서도 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너 자신 안으로 거북이처럼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약간 데미안이라는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약간 이 문장만큼은 좀 새겨들어야 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책강에서 책당합시다에서 다뤘었던 이방인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얘도 그렇게 막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진 않아요. 어쨌든 뭔가 그때 상황과 운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진 않지만, 진짜 누구보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나름 저와는 철학이 좀 안 맞는 인물이지만 되게 본인의 철학에 충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허클베리 핀은 진짜 저랑 좀 많이 굉장히 어떻게 정말 다른 시대에 한 200년인가 이상 차이가 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랑 이렇게 좀 생각이 비슷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인물인데, 일단 얘도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를 안 다니는 인물이고, 이때는 물론 좀 학교가 진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억압적이었고, 학교를 안 다니면 진짜 나쁜 아이다, 그리고 약간 반기독교적인 아이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제 많이 있던 세상에서 약간 흑인 노예들도 되게 많았던 세상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일단 내가 세상을 보고 그런 판단은 내가 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인물이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좀 해드렸던 이야기는 저의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좀 앞으로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대학과 이제 나만의 브랜드와 원스쿨러라는 정체성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9월 2일에 이제 35일 뒤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아직 짐을 다 안 싸가지고 싸는 거를 별로 시작도 안 해서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기는 한데, 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이제 미국 대학이란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저도 그랬고, 미국 대학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는 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운이 좋게도 좀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이고 제가 좋아하는 학교이고, 좀 운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미국 대학이라는 길도 고려를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작년에 한번 10박 12일 동안 이제 미국의 약간 대학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글로벌 리더십 캠프라는 그런 캠프에 갔다 오게 됐는데, 진짜 그 10박 12일, 2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해외에 갔다 왔었는데, 그 한 번 갔다 와보고 외국을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그쪽에서 경험을 하고
물론 그래 그쪽의 사람들과 문화와 좀 교류를 하고 그 차이가 좀 저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약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느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언스쿨러로서, 그리고 이제 나 자신 그저 언스쿨러가 아니다른 그냥 김하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책 출간도 했고, 이제 지금은 아직 책 출간한 이후로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다음 책은 언제 출간하냐 얘기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직 덜 살아서 당분간은 네, 아직 출간 계획이 진짜 당분 몇 년간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미국을 간 후에, 그리고 그 가기 조금 전에 여정을 이제 유튜브로 좀 꾸준히 올릴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어쨌든 저도 이제는 성인이 곧 되지만 언스쿨러로서 3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좀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좀 완전 빅히트고 약간 K 장녀들을 모두 모조리 올려버렸다는 그 유명한 엘리멘탈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그 대사를 조금 변형을 해보았어요. 약간 개인에 맞춰서. 근데 사실 이거는 학교를 나오면 안 된다라는 학교를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약간 이 자리에서 모두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각자의 약간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남들도 이거는 다 안 된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 내면에서도 네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약간 네가 이거를 하면 당연히 실패하지 않을까? 네가 뭔데? 라는 내면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오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약간 되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네,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 잘 보이는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약간 그 개인 링크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았는데,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이제 이쪽에서 전개될 예정이니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 책에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하은 작가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멋있죠? 어쩜 이렇게 이 나이에 사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철학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김하은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김하은 작가님 잠시만요. 네, 김하은 작가님께 혹시 강연을 들으시고 조금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 해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하나를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앉아서 할게요. 네,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궁금한 거는 아마 SNS나 유튜브에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결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결정하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본인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주위 환경이었을까요? 어떤 게 가장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일단 집안에서 굳이 학교를 네가 다니든 안 다니든 좀 너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제 너만의 특별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수월하게 얘기를 꺼낼 수도 있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 생각을 많이 하고요. 되게 엄마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만약에 네가 고등학교에 아마 갔어도 딱히 무탈하게는 지냈을 것 같다. 그냥 적당히 그냥 친구들과도 뭐 잘 어울리고 지냈을 것 같은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좋다. 무난하게 지내는 것보다 앞으로도 약간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좀 일단 부모의 영향도 일단 크기는 해요.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학교 자퇴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정말 완강히 반대를 하실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일단 자퇴를 하기는 일단 부모님이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기 때문에 그 허락이 안 떨어지면 사실상 일단 집을 뭐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불가능한 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의 지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 밖으로 나오고 나서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나 기억 하나 정도랑 제일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좀 후회했던 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우고 학교를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뭐 수업도 들어보고 약간 수업에 신청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인생이 너무 풀어져서는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기는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한 2, 3개월간 이제 약간 공백기도 분명히 있었었고 약간 똑같이 7시에 일어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채워줄 것을 빠르게 찾지 못했던 점들 그런 부분은 좀 후회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차라리 학교를 중학교 때 한 1학년까지만 다녀고서 때려치웠어야 되는데 라는 게 조금 더 큰 후회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좀 더 여유롭게 나의 진로 같은 걸 탐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반대로 제일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 남들의 시선을 좀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난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다라는 좀 그런 근자감을 꾸준히 가지고 살았다는 거인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뭔가 뭐 글쓰기를 할 때도 처음에 이제 100일백장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약간 굴하지 않고 분명히 힘들었지만 글 쓰는 것도 어쨌든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니까 당장 남들은 뭔가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길이니까 그냥 일단 해봐야겠다. 한 번쯤 뭐 만약에 대학 준비하는 것도 물론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내가 준비해보고 안 되면 그것들을 뭐 받아들이겠다. 좀 네,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리고 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 근자감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네, 그러면 딱 하나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꿈을 향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꿈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되게 막연한 불안감이 컸을 거고 그 용기에 정말 저한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기 길을 가는 아이에게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다니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긍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좀 해줄 수 있는 말이나 또 이렇게 격려나 그런 말이 있으면 좀 관련된 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저만의 길을 가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좀 크게 느꼈던 거는 사실 내가 학교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제 후회하지 않을 길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교 밖에서도 저처럼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약간 반납 바뀌고 이제 잘 못 지내는 청소년들도 있고 분명히 학교 안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꿈을 이제 진짜 학교 시간이랑 잠을 쪼개가면서 이것저것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평범하게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진짜 학교라는 교육기관 아니냐 바뀌냐 보다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나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보고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진짜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김하은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책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줘. 이건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어른들, 방황하고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예스24 구매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은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약간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를 이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따 강연 끝나실 때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대표님, 저희 시간이 조금 괜찮다면 아까 우리 김하은 작가님 길번 출판사에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주로 강연에서 질문을 자주 받는 게 있는데 한 딱 2개 정도만 한 3분 정도 소개 가능하다면 네네네. 시간 괜찮으실까요? 하은님께 저 준비가 되어 되고 있으세요? 네. 네. 꺼져 있나? 켜져 있나? 켜져 있구나. 아까 방금 제목을 되게 좀 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약간 제목을 약간 왜 이렇게 지었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예전에 받았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방금 질문에 답변해드렸듯이 제가 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엄청난 대단한 뭔가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어딘가 뭐 창업을 했다거나 막 엄청나게 막 하버드 입학을 했다거나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지금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언제든 나는 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읽는 독자분들에게도 좀 더 희망을 주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든 이제 부제가 어디에서든 반짝일 너의 길인데 모두 어디에서든 자신만의 반짝임을 이제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두 번째로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전 자기 주도적으로 일단 살아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저는 학교 밖으로 그냥 단순히 나간 게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냥 자퇴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나왔다면 그건 그냥 자퇴를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목적 없이 좀 살아갔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학교는 나왔지만 거기서 나의 인생을 잘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나만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던 이것도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어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두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